안녕하십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어떤 이커머스에 대한 커뮤니티라든지 소비자들의 니즈에 의한 것도 있지만 커스터마이징화 된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소비자의 그 인터페이스를 좋게 만들어서 실제적인 이커머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 혼합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의 순수 인터넷 모델이 전통적인 물리적 시설을 보유하는 형태로서 변화하거나 또는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는 뭐예요? 이 비즈니스가 아닌,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 형태, 즉 온라인을 배제한 온라인이 가미되지 않는 그 오프라인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이 인터넷 비즈니스를 함께 병행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온오프 혼합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2000년대 이후에 순수 인터넷 모델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한 수익성이 강조되는 한편 수익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온오프 혼합 모델에 관심이 확대되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기존의 매장을 갖추고 있죠. 어떤 뭐 시장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골목 상권이라든지 기타 뭐 장소에서 매장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오프라인이죠. 그죠? 매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프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서적 판매를 하는 교보문고 또는 반스앤노블과 같은 서점이 인터넷 서점을 개설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어떤 특정 업체를 얘기한다면 교보문고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대형 건물로 존재하고 있죠. 이 교보문고에서 어때요? 인터넷 서적을 판매하고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있죠. 그다음에 순수 인터넷 모델 형태에서 인터넷 서점이 아마존이 납기나 배송의 어떤 그 효율화를 위해서 재고 시설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이나 몰타르 모델, 그 다음에 브릭스, 그다음에 클럽 클릭, 클릭스, 브릭스와 클릭스 모델 등 이러한 것들이 전부 온오프 혼합 모델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매장과 온라인에 대한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웹 2.0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 웹 2.0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그래서 이전에 구현되어 온 앱을 1.0이라고 한다면 2004년도에 그 델사에 의해서 명명된 웹 2.0은 생존이다. 발전하는 닷컴 회사들의 장점을 웹의 발전 방향으로 제안한 것이다. 그래서 요건 이제 다시 줄여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웹 1.0에서 웹 2.0이 나오면서 이것은 웹의 발전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웹 2.0의 특징은 어떤가요? 특징은 웹 기술의 잠재력의 실현이다.
그다음에 참여자로서도 있고 사용자, 즉 사용자가 참여자가 되었다. 다시 전 시간에 말했던 소비자, 아니 제조자, 유통사가 뭐가 됐어요? 소비자가 되고요. 또 소비자는 어때요? 또 제조사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컨슈머라고 하는 새로운 합성 단어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판매보다는 웹 2.0에 따르는 웹 플랫폼화가 웹 2.0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의 단일성보다는 뭐예요? 소수의 다양성이에요. 많은 것보다는 우리가 얘기하면 다품종 소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관계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사용자 간의 자율성 등을 넣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1.0에서 웹 2.0으로 발전 방향이 제시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를 보시면 어떻게 분류되었나요? 여러 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됐는데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구분으로서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통한 주 수입원의 형태, 거래 방식, 거래 당사자의 상호작용 등이 구분되어진다. 기준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 사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교재를 살펴보시면 자, 교재를 좀 보고 갈까요? 표에 참여자의 구분으로 해서 여러분들 79페이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9페이지 이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에 보시면 참여자의 구분은 B2C, B2B, C2C, G2B, B2E 등이 있다. 여러분들은 그 참여자의 구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그 거래 내용에 따른 구분으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수입원으로서는 광고형, 수수료형, 가입 이용료형, 유료 아이템형, 기기 또는 컨텐츠 결합형 등이 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거래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1대1이나 1대 다수 다수 대 다수 등 그래서 상호작용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분류가 다. 거래 방식은 어떻게 되냐? 소매형과 역경매형, 포털형, 카탈로그 판매형, 주문 판매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 사례 등에서 여러분들의 거래 방식부터 참여 구분까지 한번 내용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원천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수익원천. 다시 말하면 이익에 대한 그 수익에 다시 말하면 그 거래나 이런 것들 서비스 용화 또는 또 재원에 따른 분류를 본다면 상거래형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뭐예요? 서비스를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모델을 우리가 상거래형 모델이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접 판매가 있고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것. 요거는 우리가 상거래형 모델이다. 근데 이용료형 모델은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또는 사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이용료로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 다시 말하면 유용한 정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가격의 비교라든지 또 상품의 종류 또는 그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것들을, 이런 거를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량에 따라서 지불하는 이용료다. 그래서 이건 이용료형 모델이 있습니다. 제휴 수수료형 모델이 있는데요. 웹사이트 방문자가 해당 웹사이트와 제휴되어 연결되어 있는 이비즈니스 사이트로 방문하는 것을 유도하여 특정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 얻게 되는 수수료가 수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 표 3-5 그림 3-5에 보시면 제가 좀 색상이 흐려서 여기 나타내지는 못했는데요. 인터넷에 연결된 개체 수가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3-5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비용 모델, 요거는 이제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사이트와 같이 가입 회원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불을 필요로 하는 형태다. 그래서 회비를 그러니까 회원들이 충분히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광고형 모델, 배너 형태 또는 검색 엔진상에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그림 3-6인데요. 3-6도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치사슬 개념만 이용한 분류라고 이렇게 별도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팀머스라고 하는 가치사슬의 밸류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밸류체인에 대한 구성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 및 정보 처리 과정의 분석이다. 혁신, 이노베이션, 또 기능 통합이나 정도의 차원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몇 가지요? 11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했나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 교재 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8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전자상점형 이게 나와 있고요. X축으로는 그 혁신 정도가 높거나 낮은 것을 표시하고 있고요. Y축에 보면 기능 통합에 어떤 기능을 통합 정도를 뒀나, 복합 기능이냐 아니면 밑으로 단순 기능이냐, 이렇게 이제 4분면으로 1분면, 2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제일 낮게 측정된 것이 전자상점형이고요. 단순 기능이기도 하고 혁신 정도가 낮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일 좋은, 제일 높은 가치사슬 통합형으로서 그 유용성이, 이 혁신의 정도가 이 그래프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이 비즈니스, 그 다음에 그 사업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이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 이외에 다른 여러 이 비즈니스 모델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네이버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전체적으로 정보 중개형 그 모델의 포털 사이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 카페 등의 가상 커뮤니티형 서비스를 또 제공하거나 또는 인터넷 쇼핑몰과 회원들 상품 거래로 중개하는 제3자 시장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상점형, 지우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전자상점형 모델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죠. 여러분들 교재
82에서 83페이지까지 전부 11개의 그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점형 있어 E샵이라고 하는 모델. 이런 모델을 삼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이 비즈니스의 초기 모델이다. 상당히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단일 기업이나 점포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업이나 제품의 홍보, 고객의 상품 주문 및 대금 지불 등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처리한다. 죄송합니다. 기업과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마케팅 및 제품 거래 채널을 확보한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전자상점형의 모델이었고요. 전자조달형 모델은 기업의 원부자재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EDI나 칼스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 모델이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사적 사업에 대해 내부적으로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 업무를 효율화하거나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래 파트너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역경매든 입찰 등을 통한 유연한 경쟁 과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 쇼핑몰형 모델은 여러 전자 상점이 전자 쇼핑몰에 집합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전자 경매형 모델이 있습니다. 전자 경매형 모델은 판매 및 구매 처리 과정과 이에 필요한 계약, 대금 결제, 배달 등의 부대 서비스, 그리고 추천 및 평가 등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 그 모델로서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중개형 모델은 수많은 정보를 사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 간의 관심 분야의 정보 교환이 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우리가 이제 검색 사이트로서는 구인구직 사이트, 정보 증권 정보 거래 사이트, 또 투자 자문 사이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신뢰 및 지원 서비스형 모델로서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적 거래 당사자 간에서 서로 인증 서비스나 공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다. 그 다음에 금융결제원, 베리존이나 금융결제원의 전자인증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사슬형.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읽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 중요한 부분만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치 사슬형 서비스 제공형은요, 물류 배송 기능 등과 같이 특정 기능, 특전 지원 기능을 온라인 통해서 제공한다. 이게 좀 특이사항이고요. 가치 사슬형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가상 커뮤니티형 모델은 어떠냐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가상으로 그 커뮤니티, 우리가 쭉 배웠었죠.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최근에 급속히 성장한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회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들. 특정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용자, 커뮤니티의 구성과 사용자 간의 정보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회비 또는 광고 수입 등을 수익을 하는 모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협력 플랫폼 모델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수 기업들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이 수행되는 기반 및 도구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러한 이 비즈니스를 제작을 해서 여기에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보신다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3시장형 그 모델은 서드 파티 그 마켓플레이스죠. 그다음 요거는 다수의 구매 기업과 다수의 판매 기업에 대해 온라인으로 거래를 중개해 줄 수가 있죠. 구매 기업과 다수의 판매 기업에 대해서 온라인 상에서 거래를 중개해 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거래에 관련되는 주문 처리라든지 대금 지불, 배달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사슬 통합형 모델 마지막 보면 특정 가치 사슬에서 다수 기업들이 연계된 활동이 마치 단일 조직에서 이루어지듯이 통합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가치 사슬에서 많은 기업들이 그 연계된 활동들이 마치 일사불란하게 한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통합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그 모델, 요거를 가치 사슬 개념을 이용한 분류의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통 과정에 의한 분류. 유통 과정에 의한 분류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83페이지에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83페이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개형 모델이다. 중개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브로커레이지라고 해서 B2C, B2B, C2C 등의 형태로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자 및 판매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성황 거래를 이루게 하고 거래에 따라서 어디에 따라서요? 거래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에요. 브로커레이지 모델은 우리의 그 거래 형태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자와 판매자 웹사이트를 통해서 상호간 거래를 이루게 하고 거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시장 중개형은요 사이버 마켓을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이버 시장이 지금은 상당히 뜨거운 아주 핫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스체인지형 모델이 있고 구매 판매 실행형 모델이 있고요. 수요 모집형 또는 역경매 모델이다. Name Your Price라는 그 사례가 있죠. 요게 시간 되시면 반드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겸해 중개형 모델이 있고 처리를 하는 중개형 모델 등 지불 처리 등의 제3자 지불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8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84페이지를 보시고요. 이것들이 어떤 모델 사이버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을 어떤 종류를 통해서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체인지형,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 익스체인지형, 중개형 여러분들이 1번을 보시면요, 중개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종류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84페이지에 보시면 중개형 모델이 약
8가지 정도 나와 있고요. 거기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형 모델로 익스체인지형 모델, 구매 판매 실행형 모델, 또 수요 모집형 또는 역경매 모델, 또 경매 중개형 모델, 처리 중개형 모델 등 지불 처리 등의 제3자 지불 서비스 등이 있다.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다뤄본 상태에서 실습을 좀 하면 조금 더 알기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광고형 모델로서는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 8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존의 매체 방송들이 있죠. 기존의 매체 방송 그런 모델과 좀 유사한 거죠. 이건 그냥 뭐 요거죠. 어드버티싱 모델로 해서 광고를 주 목적으로 하는 모델과 유사하다. 사용자의 접속, 트래픽이 빈번할 수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다. 사용자가 접속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머물러 있는 동안 어때요? 그 광고 내용을 볼 수 있어서 이건 광고형 모델로 들어간다. 보면 이제 포털형 모델이 있고요.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검색 엔진의 형태로서 상당히 소비자들에게 눈길을 끌 수가 있는 거고요. 분류 광고형 뭐 클래시파이드라고 해서 그 분류 광고형, 구인 구직 또 중고차 리스트 등 분야별 판매 또는 구매할 항목을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서식에 대한 그 일이 아니라 별도로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변에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오프라인에서죠. 그 벼룩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쭉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모델, 구인, 구직, 중고차 리스트 등이 있지만 어느 정도 돼 있음으로 인해서 온라인 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아주 자세한 것들을 제공하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형 사용자 등록을 거쳐서 사용자에게 컨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조금 문맥형 광고형 문맥 광고형 모델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들이 그 웹서핑 내용 그 컨텐츠 등과 밀접한 광고를 팝업 등 형태로 노출해서 광고를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뭐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유튜브 내에서 광고를 팝업으로 노출해서 그 광고 효과를 더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컨텐츠 연계형 광고 이 모델은 관련된 광고 내용을 해당 페이지 방문 시 전달하는 형태로서 그 전반적인 광고 매체처럼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방문 응답형으로 이제 그 광고형 모델을 방문 응답형으로 본다면 웹상에서 원하는 컨텐츠에 도달하기 전에 제공되는 광고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통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응답을 요구하는 대화형 온라인 광고 형태다. 방문 응답형 여기 잠깐만요. 지우고 방문 응답형은 이렇게 관련되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보 중개형 모델이다. 정보 중개형 모델은 소비자 데이터, 생산자와 제품에 관한 정보로서 주어진 시장에 구매자, 판매자를 지원하는 정보 중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종류로서는 이러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제목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광고 네트워크 워크. 이 모델은
다시 말하면 광고주에게 대형 마케팅 캠페인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 그래서 광고 네트워크형 모델이다. 그 다음에 고객 측정 서비스형 예. 인터넷을 통해서 특정 분야에서 소비자 행동, 태도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시장 조사 및 정보 컨설팅 형태다. 어떤 사례를 봤을 때 닐센이라든지 네트레이팅 이런 어떤 정보 컨설팅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인센티브 마케팅형은 제휴된 인터넷 소매사항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나 포인트나 쿠폰 같은 인센티브를 소비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래서 인센티브 마케팅은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형태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서 수집된 데이터는 마케팅 활동에 활용한다. 사례로서 보면 이제 쿨세이빙과 같은 쪽에 이제 우리가 인센티브 마케팅형 그런 사이트도 운영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상인형 머천트죠. 모델로선 인터넷상에서 도매상 또는 소매상들이 카탈로그에 리스트된 가격 또는 경매 등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형태. 이것을 상인형 모델이다. 종류로 보시면 이제 가상 판매자형. 이 뜻은 뭐냐면요. 오로지 온라인 웹을 통해서 상품을 일반 소매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예요. 그 사례를 보면 아마존.com 등이 있죠. 그 가상 판매자형에서는 일반 소매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우리가 가상 판매자형이다. 근데 카탈로그 판매자형은 뭐예요? 웹상의 카탈로그를 통해서 우편으로 상품의 구매 주문을 받는 형태이며 우편 이외의 전화, 온라인 주문 등을 활용을 한다. 가까운 사례를 보면 렌즈엔드 요 사이트를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통합형 모델로서는 위에 상인형이죠. 그죠? 온오프라인 통합형으로선 전통적인 리테일러, 소매상이죠. 이렇게 리테일러들의 기존의 판매 형태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인터넷 상점을 추가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바너스 앤 너블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비트 판매형 모델인데 비트 판매형 모델 순수 디지털 상품 서비스의 판매와 공급을 웹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형태나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분류는 할 수 있으나 이게 우리가 이론적인 이커머스, 이비즈니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도 과거에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조자 직접 판매형 모델이라고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죠. 말 그대로입니다. 제조업체가 중간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접촉하여 판매와 서비스가 이루어진 형태다. 이게 이제 바로 소비자가 뭐가 돼요? 제조업체가 곧 소비자가 되고 이 소비자들이 다시 제조를 해서 제조업체가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제3의 물결에 보면 컨슈머라고 하는 그런 컨슈머라고 하는 그 내용 중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제조업체가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소비자에게 접촉해서 판매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형태, 구매형, purchase, 그 다음에 임대형, lease 또는 라이센스형, 브랜드 통합 컨텐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형 모델은 뭐냐면 인터넷 서핑하는 사이트 어디서든지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델이죠. 제2형들은 인터넷 서핑하는 사이트 어디서든 구매 기회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의 사이트에서 배너를 통하거나 또는 전문 제2형 판매사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제2 파트너에게 매출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성과지불형 모델. 어떤 이것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제2형 모델 중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형 모델을 상호간에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옷가게라든지 또는 길거리 로드샵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옷을 판매하는 그 매니저들, 그 매니저들이 상당한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휴 파트너들에게 매출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성과지불형으로 그 모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떤 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다만 말씀을 이제 드리는 바입니다. 종류에는 배너 교환형 모델, 클릭 지불형 모델, 그리고 이익 분배형 모델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각자 클릭 지불형은 뭐 여러분들 교재에 제2형 6번째 제2형 모델에 보면 교재 88페이지에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재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익 분배형 모델은요, 사용자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용자의 상품 구매가 발생한 클릭수, 그러니까 누른 거, 그 사용자가 상품 구매에서 발생한 클릭수에 대해 판매액 일부를 커미션으로 제휴 파트너에게 지불하는 형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목에 현재 나와 있는 것에 의해서 내용을 유추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구분을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형 모델이 있습니다. 커뮤니티형 모델. 커뮤니티에 대한 사용자의 충성도가 기반이 됩니다. 사용자들이 그 로열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커뮤니티형 모델로 인해서 어떤 그 수익원이 많은 수익원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은 사용자의 커뮤니티에 대한 자발적인 기여하고 부수적인 제품 서비스의 판매 등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인텔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죠. 그의 성장으로 인해서 커뮤니티형 모델에 관한 관심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류를 보면 공개 소스형 그 소스 코드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커뮤니티로서 협업적으로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형태, 레드햇 같은 경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형 모델로서 뭐 대표적인 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죠.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취업이나 직업 등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다른 개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 그 다음에 어때요? 룸맥 광고 및 어떤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 등의 수익 기회를 확보한다. 그래서 플릭나 뭐 프렌드스타, 그다음에 링크드인 등 이런 그 여러 가지 사이트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독하는 그런 이제 구독료형, 그다음에 그 구독료형 모델은 요 특징이 좀 굵은 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이용료를 지불한다. 그리고 요건 또 동 모델, 이 구독료형 모델은 광고용 모델과 결합되기도 한다. 그 종류로서는 컨텐츠 서비스형, 신뢰성 서비스형, 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형,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대개 이제 월정액으로 인터넷을 사용을 위한 네트워크 연결 및 그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금형 모델, 수도요금 같은 건 이제 과금형이죠.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과 같이 사용량에 따라서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태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그 IPS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경우 과금형으로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구독료형 모델이 보편적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의 전달 과정에 따른 분류. 지금까지는 이제 홍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상품의 전달 과정에서 따른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상품의 제조 위치 및 제품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그 종류로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 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0페이지. 90페이지 보시면 상품의 제조 위치, 그 다음에 제품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류가 된다.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상품이 분류되는 건 전달 과정, 어떻게 전달됐느냐에 따른 과정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품의 제조 위치 및 제품의 공급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중개자형 모델과 그리고 제조업체형 모델, 그 다음에 경매형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자형 브로커라고 하죠. 브로커 모델 같은 경우는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정보 중간자 또는 사이버 중간자 형태로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이다. 그래서 공급자 상품에 대한 마케팅이나 다수공급자 유사 상품에 대해서 비교 쇼핑, 컴패리슨 쇼핑을 할 수 있다. 비교되는 어느 사이트가 더 싸고 어느 사이트가 대표적으로 물건을 더 좀 비싸더라 이렇게 해서 다수 기업들의 제휴 활성화 등을 도모하여 자신의 가치를 추구한다. 재고 관리에 따른 인력, 또 공간, 재고 자산 비용 등의 부담이 거의 없고 공급자, 주로 이제 제조기업들에게서 공급자로부터 고객에 이르는 공급 사슬 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정보의 활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좀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교재에 중개자형 모델의 참여자 체계로 이제 나와 있죠, 그죠? 중개자형 모델의 참여자의 형태는 예를 들면 소비자가 주문 정보를 중개자한테 줍니다. 또 공급자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물건만 사 쓰는 사람, 공급자가 그 공급이 이루어지게끔 제품 정보를 주면 중간에 있는 이 브로커의 주문 정보를 내립니다. 이 물류 회사를 통해서 제품이 소비자에게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가 제품을 공급해서 물류 회사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경매형 모델을 보시면 경매형 모델에는 좀 지우겠습니다. 경매형 모델은 아까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 중 제조업체형 모델이 빠졌네요. 한번 볼게요. 제조업체형 모델은 제조업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이 주문한 사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내부의 제조 과정을 통하여 직접 생산하는 경우다. 제조업체형. 그 다음에 규격의 설정인데 컨피규레이션이 돼서 규격의 설정은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한 제품, 숙련된 고객 서비스, 전문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전부 올마이티, 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컨피규레이션 설정이 가능한 제품, 그 다음에 숙련된 고객 서비스, 전문적인 마케팅 활동이 되게 필요로 한다. 그래서 주문과 생산에 민첩한 대응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컴퓨터 등과 같이 정해진 업무 처리를 가지는 제조기업의 적절한 모델, 시스코, 제너럴 일렉트로닉 같은 회사들이 정말 이런 그 제조업체형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표시를 보면 제조업체들로 해서 요 칸이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되죠. 고객 정보와 그 다음에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부품 공급업자 이런 분들이 사이드에서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제조업체에서 바로 제품이 소비자에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구분하고 분리해서 주문 정보로 다시 제조업체 고객 정보로 여기에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게 되죠. 다음은